부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 정부나 국민적 시각에서 심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지난 8월 15일 광복회장이 일제 잔재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전 국민적 논란을 증폭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즈음해서 미 군정에서 발표한 메가더 포고령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도 일제 잔재 청산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반추해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이 포고령에 담아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고령에 따른 당시 미 군정이 조치를 들여다보고 그 시사점으로서 여러분한테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내부적으로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를 일일이 다 끄집어내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유공자들을 또 심판대에 올려야 하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조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예고했던 조사 기간 6개월을 넘겨서 1년 반이 지나도 결과는 확연히 드러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1차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엉뚱하게도 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의 전언이 되겠습니다. 그중 친일 행적이 의심되어 서원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16명 명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넘어왔는데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원 추념식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칭송했던 최진동 장군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독립유공자로 지켜 세운 분의 훈장을 박탈하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일단 유족들에게 설명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발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느냐는 정부 내부에서의 푸념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 장군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과서에서 작품이 여러 편 실린 한국 근대문학이 거두 한 분도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친일파로 최종 낙인되는 경우 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교과서에서 작품을 모두 삭제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을 만든 주인공 중 하나로 언급했던 학자 한 분도 이번 심사를 통해서 친일 이력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에서 이 학자를 언급하자 보훈처는 다시 서운 심사를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부와 특허청 등은 지난 2019년 그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자는 세 번의 어떤 서운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훈처는 서운 불가 사이로 이 학자가 간부인 단체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이 학자가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가 1930년대 중국 침략 등 전쟁을 확대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관변 단체입니다.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 있는 인물을 범어도 당당하게 연설문에 삽입해서 자랑 삼아 언급했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최 장군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몰라하는 오해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국방헌금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 장군 아내가 몰래 한 일로 나중에 알게 된 최 장군이 대루해서 의절까지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는 어떻든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친일파 판별법은 유난스럽다 못해 너무 가혹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일개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친일파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 가혹하다는 말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작은 흠결만으로 전체를 단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평범하게 세금 내며 산 사람들조차 다 친일파로 모는 식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윤봉길 안중근 의사는 일찍 순국해서 그나마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자주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사를 통해 새로운 친일파를 발굴하고 또 한 번 친일몰이로 정치적 파급 효과를 거양하는 것을 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 발등만을 찍는 꼴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일제, 잔재, 청산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이해를 복돋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해방 당시 역사적 관점에서 연합군, 즉 미국이 메가더 장군에 의한 포고령을 통해서 그 이유를 판단해 보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45년 9월에 한반도에는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입성해서 미소 양국은 한반도의 각각 군정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미군은 1945년 9월 메가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메가더 포고령 제1조에 따르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라는 포고령 요지에 따라 미군은 직접 한반도 통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이 포고령에서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의견하고 포고령의 점령, 어케피의 어떤 번역은 주둔이라는 의미를 오역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고령 2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부역 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 인사들이 대거 미 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되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부역 행위를 한 친일파, 즉 관료 출신이나 경찰, 군인들이 이 포고령에 따라 대거 등용됨으로써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 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수립 이후에도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재난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이런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상당수는 제1공화국의 공직자로서 복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불가피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포고령에 따라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인민위원회,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게 되어 조선인들이 자주적인 통치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함으로써 한국인이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소 공동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김구 등 소위 충칭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군정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꺾기 위한 입장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쿠데타로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은 한민당,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을 비롯한 우익 세력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좌익 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한민당은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여당으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및 내각 구성원들이 일원인 친일파의 조직적 방해로 일제잔재 청산이 무산됐다고 현 민주당의 인사들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해방전국 상황을 우리가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이 여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현재적 시각에서 일제잔재의 청산이 안 된 주된 원인자는 통합당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적 관점 내지는 시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적 진보를 지향하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인권, 정의, 공정을 지향한다 하는데 최근에 복원되는 위선적 부분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민주당에게는 해방정국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그저 우겨대는 것은 올바른 역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이 통합당을 토착외구를 하는 것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토착외구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나라가 없고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은 미 군정이 모든 것을 통할을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미 군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누가 토착외구입니까? 누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원흉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모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전혀 간단치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가 청산되어야 할 반민족 행위인지 현 시점에서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 구분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을 모색해서 마냥 토착되고 일제잔재 청산해야 된다. 과거에 집착해서 세월아 내월아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국군이 융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뭔가는 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현재 반민족 청산 대상에 대해서는 일개의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진 명단에 의해서 정부도 모든 국민도 이거에 기준 삼아서 친일 부역자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이런 논란이라든지 최근에 있어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객관성과 신뢰성과 공식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엄격하게 당시 2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하던 어떤 방법론은 그 기관에서 만들 때 어떻든 조사해서 일제 부역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가려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거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미래로 힘을 합쳐서 모두가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 지향적이어야 합니까? 진보 정치학자 최창집 교수님 말씀처럼 민족주의에 입각한, 과거에 입각한 현재의 청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그는 작년 3월 15일 관제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논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봅시다. 가능하다면 제 관점에서는 정부 주도로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제 부역자를 가려내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모두가 함께 나가는 길을 우리가 택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주제넘게 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